LG전자 주주 여러분, 우리 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AI 테크팩토리의 백소장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 정말 처참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10% 넘는 폭락과 레버리지의 20% 넘는 폭락이 지수 흐름과 함께 시장 수급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데요. 지금의 폭락이 회복 가능한 수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증시 하락의 원인이 된 이슈의 이면과 국내 증시 반등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8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폭락 장세인데 코스피는 오늘 10% 넘게 폭락하며 6100선도 깨지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고 12시를 지나면서 코스닥도 마이너스 8%로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습니다. 이로 인해 양지수 통틀어 2490 종목이 하락하고 있고요. 좋은 실적이 있든 새로운 계약이 있든 기업의 호재가 나왔든 상관없이 대부분의 주식이 함께 무너지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요, 오늘 어떤 종목이 왜 빠졌는지를 하나씩 분석하는 것보다 시장 전체가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중국의 DUV 노광장비 국산화와 중국 메모리 기업의 성장, 그리고 엔비디아의 대규모 투자와 보증 구조에 대한 의심이 하락 이유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 무시할 수 없는 재료입니다만 이들 뉴스만으로 한국 증시가 마이너스 10% 가까이 폭락하고 양지수 매도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중국 DUV가 한국 반도체에 실제로 어떤 위협이고 엔비디아 이슈로 인해 이번 AI 사이클의 본질이 훼손된 것인지, 그리고 지금의 증시 폭락세가 앞으로의 추세적인 하락을 예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도한 포지션 청산인지 판단할 기준을 잡으실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하나씩 뜯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현명한 시장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현재 채널에서 LG전자 한 종목만 다루면서 LG전자와 관련된 소식과 업황, 주가 흐름 등을 계속 체크해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LG전자 주주이신데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거나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채널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제가 전해드리는 LG전자 관련 유익한 정보들과 투자 인사이트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확인된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오후 1시 50분 기준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약 4조 4천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프로그램 매매에서도 1조 3천억 원이 넘는 매물이 나왔습니다. 반면 개인은 약 4조 2천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는데 시장이 10% 가까이 급락하는데 개인이 외국인의 매물을 그대로 받아내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건요, 몇몇 기업의 실적이 나빠져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조정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됐던 포지션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삼성과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의 기계적인 리밸런싱과 손실을 줄이려는 매도가 다시 주가를 떨어뜨리는 수급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는 건데요. 오늘 시장에서 하락의 이유로 말하고 있는 이슈들을 차례대로 짚어볼 텐데, 먼저 어제 야간 선물을 마이너스 5%까지 떨어뜨린 주범인 중국 DUV 생산과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복수의 언론은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업체가 이머전 DUV 노광 장비의 생산을 시작했고 올해 5대와 내년 20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초기 공급 대상으로는 SMIC와 창신 메모리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머전 DUV는 주로 7나노와 14나노, 28나노급 반도체 생산에 활용되는 장비입니다. 중국이 이 장비를 자체 플랫폼으로 만들어냈다면 장기적으로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성능 차이를 별도로 보더라도 중국이 과거 ASML이 보유했던 기술 수준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미국과 네덜란드의 장비 규제가 중국의 기술 자립을 오히려 앞당기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메모리 기업의 생산 능력이 확대되면 범용 D램과 낸드, 성숙 공정의 반도체에서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ASML을 비롯한 글로벌 장비 기업에도 장기적인 위협이 될 수 있고요. 그러나 냉정하게 뜯어보면 장기적인 중국 반도체 위협과 현재 AI 반도체 사이클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에 거론된 생산 목표는 올해 5대와 내년 20대인데 ASML은 지난해 이머전 DUV 장비를 131대 출하했기에 대수에서 위협을 가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요. 중국 장비는 아직 수율과 생산성, 장기간 가동했을 때의 안전성까지 검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양산 현장에서 검증되어야 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AI 사이클의 중심이 미국 하이퍼스케일러와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생태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AI 가속기와 HBM, 서버용 D램은 규격만 맞으면 가장 싼 제품을 바로 교체해 사용할 수 있는 단순한 범용 제품이 아닙니다. 품질과 전력 효율, 필드 불량률의 작은 차이가 데이터 센터 전체의 유지 비용과 장애 위험으로 연결되고
고객 검증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지정학적인 규제까지 고려하면 중국산 AI 반도체와 메모리가 단기간에 미국 빅테크 데이터 센터와 엔비디아 중심의 전 세계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DUV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메타 등의 AI 투자가 곧바로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중국의 DUV 생산은 한국 반도체가 앞으로 경계해야 할 방향성은 맞지만 이번 AI 사이클이 지금 당장 정점을 지나 기울고 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저는 이번 뉴스가 현재 AI 사이클의 고점을 결정하는 변수라기보다 다음 반도체 하락 사이클에서 저점이 얼마나 깊어질지를 둘러싼 문제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DUV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현재 AI 수요 붕괴로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고객사와 AI 기업에 투자하거나 구매를 보증하고 그 자금이 다시 엔비디아 GPU 구매로 돌아오는 이른바 순환투자 구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 DUV보다 현재 AI 사이클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엔비디아의 매출이 실제 최종 사용량에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투자와 금융 지원을 통해 수요가 앞당겨진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심과 사이클 종료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번 주에 발표될 빅테크들의 실적이 오늘 폭락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라 보는데요. 내일로 예정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30일 아마존 등의 실적에서 클라우드의 매출과 AI 서비스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지 투자 확대에도 영업이익률과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저는 이들의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 가이던스도 견조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제 생각대로 하이퍼스케일러의 데이터 센터 투자와 클라우드 수요가 유지된다면 오늘 말씀드린 이슈인 중국 DUV와 엔비디아의 금융구조 논란만으로 AI 사이클 종료를 단정하기는 어려워질 겁니다. 자, 국내 증시를 봤을 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시장의 변동성입니다. 요즘 한국 증시가 왜 미국이나 다른 글로벌 시장보다 두세 배씩 크게 움직이는 걸까요? 저는 그 중심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극단적인 반도체 쏠림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7월 중순이 지나면서 레버리지 ETF의 거래 대금 비중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시장 거래의 30에서 40%라는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소수 대형주의 방향에 두 배로 베팅하는 상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레버리지 상품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운용사의 리밸런싱 매수가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지만 하지만 하락이 시작되면 그 과정이 반대로 작동하거든요. 레버리지 상품의 환매와 리밸런싱 매도가 주가를 더 떨어뜨리고 하락한 주가가 다시 손절과 반대 매매를 부르면서 변동성이 증폭되게 됩니다. 오늘 외국인의 대규모 현물 매도와 1조 원이 넘는 프로그램 매도가 동시에 나온 상황에서 지금의 이런 구조가 낙폭을 더 키운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오늘 오전에 금융당국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불러 리밸런싱 시점을 분산하라고 요구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제 7월 30일부터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추가로 매수하려면 대용증권이 아닌 현금 3천만 원을 보유해야 하고요. 이 조치에도 수요가 진정되지 않으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투자액을 개인의 전체 금융투자 금액 중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추가 규제 가능성까지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의 시장 변동성을 단순히 기업 실적이나 중국 뉴스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 실적과 펀더멘털의 현실적인 둔화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밸류에이션과 RSI, 이격도 등을 봤을 때 과매도 구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팩트인데요. 지금처럼 시장의 PER이 바닥을 치고 있는 구간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을 때 이번 실적에서 증시의 이익이 30% 감소한다고 쳐도 그걸 밑도는 가격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저점 구간에 직면했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오늘 영상의 핵심 한 문장이지 않을까 싶은데 내일과 모레 나올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최근 하락을 주도했던 수급이 전환되는 터닝포인트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부분에서 반드시 구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시장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다는 것과 모든 종목이 곧바로 이전 고점을 회복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장 전체는 포지션 청산이 마무리되면 빠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적과 성장 논리가 실제로 훼손된 개별 종목은 지수가 반등하더라도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무조건 바닥이라고 단정하거나 레버리지를 다시 늘릴 자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종목들을 점검해 보셔야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 이번 주 빅테크 실적에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의 지속성이 확인되어야 하겠고, 우리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 추세 전환을 보려면 역시나 수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연속적인 매수세가 나타나는지와 단일 종목 레버리지 거래 비중과 자산 규모가 계속 낮아지는지, 환율이 안정되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함께 확인됐을 때 비로소 오늘의 폭락은 추세 붕괴가 아니라 과도한 수급 청산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LG전자는 이전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듯 우상향을 그려가는 실적을 바탕으로 AI 인프라와 로봇이라는 미래 성장성까지 그려가는 회사이기에 시장 반등 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운영하는 AI 테크팩토리 구독자분들께는 진짜 반등이 시작되는 구간이라고 생각되는 타이밍에 LG전자와 함께 제가 유망하게 보고 있는 제대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추천드려 볼 테니까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실시간 문자 알림 구독자 혜택 신청하셔서 LG전자 최적의 매수 타이밍과 이외 종목들을 통한 단기 수익까지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LG전자 주주이시거나 아직 제 구독자 아닌 분들은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링크나 번호로 신청하셔서 같이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의 이머전 DUV 국산화는 분명히 한국 반도체 산업이 장기적으로 경계해야 할 위협입니다. 하지만 아직 생산 목표가 제한적이고 양산성과 수율 검증이 필요한 단계이며 미국 하이퍼스케일러와 엔비디아가 중심인 현재 AI 데이터 센터 투자 사이클을 즉시 끝낼 사건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시된 엔비디아의 투자와 보증 구조에 대한 의심 역시 확인이 필요한 문제지만 이 논란으로도 AI 수요가 무너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번 사이클의 방향은 내일과 모레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결과에서 AI 투자 방향성과 잉여 현금 흐름 및 수익성이 판가름해줄 것이라 보고요. 그리고 오늘 한국 증시의 과도한 폭락세는 외국인과 프로그램의 대규모 매도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리밸런싱과 포지션 청산이 겹치면서 작은 악재에도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 DUV와 엔비디아 논란이 불붙인 이 작은 불씨가 한국 시장 전체를 이렇게 크게 태운 것은 과도한 레버리지와 한쪽으로 기울어진 수급이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오늘 같은 날엔 좋은 기업도 함께 빠지고요. 호재가 있는 종목도 시장에 묻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포 속에서 모든 기업의 투자 논리가 하루 만에 사라졌다고 결론 내려서도 안 되겠고요. 반대로 과매도라는 이유만으로 바닥을 확신하고 레버리지와 주식 비중을 다시 늘리는 대응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유한 종목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반드시 체크해봐야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살아만 남는다면 지금의 하락을 보상해줄 만한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셔라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외국인 매도가 진정되고 레버리지 수급이 정상화되는지와 이번 주 빅테크 실적을 통해 AI 투자 지속성이 확인되는지를 보면서 이번 폭락이 마지막 포지션 청산인지 아니면 실제 펀더멘털 변화의 시작인지 구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포가 짙게 들이운 시장에 끌려가기보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하락을 설명하기 위해 뒤늦게 붙은 명분인지 끝까지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나은 대응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장 버티고 계신 모든 주주분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날카로운 투자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